대표님께서 반도체가 9월부터 반격할 것이다. 일명 9월 반격설을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뭐 이슈는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8월은 시장이 좀 조정을 줄 것 같다라고 말을 많이 했잖아. 실제로 좀 8월에 조정을 줬고,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미국 시장 쪽에서의 반도체가 엔비디아가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안 좋았단 말이야. 근데 그건 단순히 수급적인 이슈지 엔비디아의 실적의 뭐 피크아웃이네 뭐 이런 말은 아니고, 사실 그건 아니거든. 지난 주말부터 반도체 섹터들, 그리고 엔비디아도 이제 주가가 회복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이제 9월로 넘어가면서 시장 자체가 조정장 분위기보다는 이제 바닥을 다지는 분위기로 나는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핵심은 결국은 엔비디아가 AI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준 거거든. 그러면 그쪽 관련 부분에서의 관련 종목들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반도체 역시 소외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9월은 삼성전자의 반격은 사실은 아니야. 삼성전자의 반격은 나는 내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대신 HBM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반도체 후공정 관련 종목들, 특히 AI, 우리가 그걸 이제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라고 많이 하잖아, 통틀어서. 그들의 종목들은 9월이 반격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엔 삼성이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본인들이 이야기를 했잖아. HBM3를 9월 말에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메모리 시장에서는 절대 강자였단 말이야. SK하이닉스를 자기들의 뭐 경쟁 상대라고 생각도 안 했을 거야. 그런데 HBM3라는 게 이제 변수가 생기면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이제 SK하이닉스를 쫓아가는 입장이 되어버렸거든. SK하이닉스의 HBM3 만드는 공정, 우리 MUF라고 하거든. 머프라고. MUF 방식과 그 다음 삼성전자가 하는 NCF 방식이 차이가 있는데, 이게 물론 삼성전자는 NCF 방식이 MUF 방식보다 후진 기술이 아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사람들은 그래도 가격 경쟁이나 모든 면을 보면 MUF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 아무튼 그래서 방식의 차이 때문에 시장에서도 많은 의구심을 가졌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니까 NCF 방식으로 어쨌든 HBM3를 만들 가능성은 나는 높다고 봐.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HBM3를 내놓는다면, 지금까지는 SK하이닉스 쪽만 메모리 HBM3를 만들었잖아. 근데 이게 삼성전자까지도 HBM3가 나온다라는 건 HBM 관련 장비주나 HBM 관련 부품, 재료, 소재 업종들 입장에서는 매출처가 더 확대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주가에 점프업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새로 생기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9월이 반도체 섹터, 특히 HBM 관련주의 대반격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방금 전에도 또 이전 HBM 영상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정이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지. 그런데 그러면서 이 공정에서 오는 가격적인 유리함이 SK하이닉스한테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HBM이 잘 팔릴 수 있을까요? 맞지. 이게 핵심인데, 물론 나중에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삼성이 NCF 방식으로 얼마나 MUF 방식만큼의 효율을 만들 수 있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야. 다른 기업이면 모르겠지만 삼성이면 뭐 왠지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방식의 공정상을 보면 MUF 방식 같은 경우는 몰딩이랑 언더필을 한 번에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정 자체가, 한 공정 자체가 생략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가격 경쟁이라든지 생산 속도가 빠르거든. 근데 NCF 방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필름을 녹이고 어쨌든 언더필을 하고 거기에 또 한 번 에폭시를 싸는 몰딩 공정을 다시 한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가격적으로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HBM3 자체의 가격만 놓고 보면 확실하게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밀릴 가능성이 높거든. 그런데 그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 가격이. 왜 안 중요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HBM3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 AI 가속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말하는 AI 가속기. 그러니까 뭐 GPU에 들어가는 거든. GPU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결국 패키징을 하고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HBM3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HBM3는 결국은 GPU를 만드는 부품이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TSMC 같은 경우가 엔비디아의
GPU를 생산을 하잖아. 그러면 TSMC는 어떻게 해? 자기들이 패키징을 하는데 거기에 HBM은 SK 하이닉스 거를 가지고 오지. 그렇게 해서 패키징을 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거야. 삼성 같은 경우는 자기 파운드리에서 자기 HBM3를 가지고 끼워서 납품을 한단 말이야. 그럼 말 그대로 우리가 턴키가 되는 거지. 그러면 HBM3 자체의 가격 경쟁력은 떨어질 수 있어도 그걸 활용해서 만든 완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래서 가격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HBM3의 퍼포먼스가 얼마나 더 잘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인 거지 가격은 전혀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삼성전자가 턴키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완제품의 가격 경쟁력만 있다면 핵심 AI 가속기를 삼성전자가 수주를 해올 가능성은 크진 않아. 하지만 워낙 지금 TSMC 쪽이 라인이 병목 현상이 있다 보니까 지금 AMD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주력 모델이 아닌 거는 삼성전자한테 지금 맡기려고 하잖아.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그쪽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럼 이렇게 되면 HBM3, 삼성전자의 HBM3도 잘 팔린다라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부품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들 역시도 수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요. 그래서 뭐 살까요? 그렇지. 그게 뭐 가장 중요하긴 한데, 근데 이거는 뭐 내가 앞선 영상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던 종목들에 다 답이 있는 거고, 특히 내가 뭐 육룡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뭐 한미 반도체, 지금은 난 한미 반도체가 아니라 이수 페타시스긴 하지만 뭐 한미 반도체 대표적으로, 그 다음 본딩이니까, 그 다음에 뭐 PSK 홀딩스 같은 경우, PSK 홀딩스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AVP라고 하잖아. 어드밴스드 패키징. AVP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TSV 공정에 들어가는 세정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매스 리플로우 요 장비도 PSK 홀딩스가 하거든. 그러니까 PSK 홀딩스가 또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HBM3가 메모리를 쌓아 놓는 거잖아. 그러면 그 메모리는 DDR5거든. 그러면 DDR5 또 관련 종목들, 뭐 그쪽 관련 부분에도 수혜가 되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뭐 그런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다음 주 정도 돼서 요거를 또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3를 만들었을 때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도 따로 추려서 또 영상을 한번 만들어 올려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